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좀만 참고 이겨내 주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토양 콜로이드별 양이온 교환 용량의 비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양 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콜로이드가 뭘까요? 콜로이드 뭘까요? 콜로이드는 0.001mm 이하의 밀입자가 분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콜로이드는 밀입자가 분산된 상태고요. 0.001mm 이하 밀입자가 분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자를 콜로이드 입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콜로이드는 분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실제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점토가 그때 몇이었어요? 점토 0.002mm죠? 그쵸? 점토가 0.002mm 이하. 입자는 이제 점토라고 합니다. 그럼 콜로이드도 점토처럼 교지를 띨까요? 맞습니다. 얘도 교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질의 특성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돼 있어가지고 여기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붙죠.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은 뭐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토양 콜로이드 CEC가 낮은 순서. CEC는 양이온 취한 능력을 말합니다. 자, CEC 낮은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세스쿠이옥시드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 나오네요. 철과 알루미늄 수산화물이에요. 철과 알루미늄 수산화물. 얘는 CEC가 낮습니다. 저번 시간에 금속산화물 CEC가 낮다고 했죠? 양이온 취한 능력이, 용량이 낮다고 했죠? 다음 카올리나이트. 우리나라에 많고 하지만 굉장히 영양분을 보유하는 보비력이 낮습니다. 네. 양이온 취한 용량이 낮아요. 3에서 15. 다음은 함수음, 하이드러스 미카라고 하는데 얘는 CC가 25에서 40. 스맥타이트인데 이 안에 뭐 있냐면은 중요한 몬모릴로나이트 있어요. 몬모릴로나이트 CC 60에서 100. 다음 버미큘라이트. 버미큘라이트가 이 몬모릴로나이트보다 높습니다. 얘는 80에서 150. 다음 휴머스라고는 부식이 100에서 300이죠. 부식이 가장 많죠. 하지만 규산염 점토광물에서 많은 건 뭐예요? 가장 많은 거는 이 버미큘라이트입니다. 부식은 규산염 점토광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양이온 교환 용량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전에. 왜 안 드렸었냐면은 제가 이걸 정리함에 있어서 일단 제가 알기 위해서 이걸 예전에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이온 교환 용량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정리 안 하고 사실 음이온 교환 용량에 대해서만 했는데 어쨌든 양이온 교환 용량이건 음이온 교환 용량이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잠깐 지울게요. 중요한 건 바로 전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란 꼭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요. 꼭 필요해서 토양학에서는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 생명, 우리 이 지구의 모든 물체나 모든 생명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추구하려고 해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해요. 안정을 추구하려면은 플러스 2개면 마이너스 2개여야 되고 플러스가 3개면 마이너스 3개여야 되겠죠. 그쵸? 저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토 광물은 대부분 뭐를 띠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대부분. 뭐에 의해서? 동형 최환에 의해서.
그쵸. 동형치화는 이 가운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규소가 4가면은 이게 3가랑 바뀌는 거였죠. 알루미늄 3가랑 바뀌어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아지잖아요. 그쵸? 플러스가 하나 더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는 줄어드는데 마이너스는 계속 있는 거예요. 플러스는 4에서 3으로 줄어들었는데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는 마이너스가 대전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음이온 교환 용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반대요, 반대. 중앙에 음이온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이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요. 플러스로. 플러스로 대전돼 있으면 뭐가 달라붙겠어요?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달라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달라붙겠죠. 이거를 음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하고 AEC라고 합니다. AEC. 아까 양이온 취한 용량은 CEC였죠. AEC가 음이온 교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양이온 교환 반응과 마찬가지로 토양교질의 양하전 부위에 정전기적으로 흡착되었던 음이온은 용액중의 다른 음이온과 화학량론적으로 교환되어 통합 용액중으로 방출되는 형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용액이 있을 텐데 여기 물에 이제 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에 녹으면서 이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이온 취합 용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들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용액 안에 있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도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입자에 붙어 있는 애들은 잠산도라고 하고 이 용액에 있는 애들은 활산도라고 해요. 실제로 영향을 주는 애들. 하지만 잠산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결국에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액 속에 있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토양 음이온 뭐가 있을까요? 주로 황산, 염소, 질산, 자, SO4, Cl, NO3, 다음 뭐예요? HPO4 2-, H2PO4-, 이게 뭐냐면은 인산입니다, 인산. 인산이 식물에 흡수되려면 요 형태가 돼야 돼요. HPO4 2-, H2PO4-. 이거는 이제 식물 생리학에서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봅시다. 둘 다 인산이에요. 둘 다 인산.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HPO4 2-랑 H2PO4 이거 죄송합니다. PO4-랑 마이너스랑 산성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화학 구조는 뭘까요? 산성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거는 A입니다. 왜일까요? 수소가 많죠? 수소가 많다는 건 산성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수소가 얘가 2개로 더 많잖아요. 얘는 1개고. 그쵸?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쨌든 다시 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기물도 pH가 낮아지면 작용기가 양성자화되어 양으로 하전된다. 양으로 하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토양 교질에 흡착된 선택적 흡착순위, 상대적 농도에 따라. 자, 그러니까 토양 교질에 누가 더 세게 붙어 있느냐. 이 마이너스 중에서 누가 더 세게 붙어 있느냐. 예를 들어 여기 인산이 붙어 있으면은 바로 뒤에는 규산은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규산이 있다면은 인산이랑 바꿔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산이 더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규몰 황염질.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안 외워질 것 같은데 이게 가끔가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이온 교환 용량에서 흡착순위는 뭘까? 인규몰 황염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흡착이 증가하므로
철,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나 점토 광물이 많은 산성 토양에서 매우 높은 음이온 흡착 용량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철, 알루미늄, 수산화물 이 많은 곳에서는 음이온 흡착 용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냥 점토 광물에서는요. 그냥 점토 광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대전됩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음이온이 토양 교질에 흡착되는 원리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흡착이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표면 복합재입니다. 표면에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흡착. 아까 말씀드렸죠. 철,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음이온 교환 용량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수산화물에 흡착되는 거예요. 걔네는 낮은 pH에서 일어나는데 이 금속 산화물 자체가 산성에서 용해도가 높고 삼성에서 이 활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pH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다음 중요합니다. 배위자 교환, 리간드 교환이라고도 하는데 자, OH기와 배위자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응 후 pH는 OH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OH기는 OH- 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이온이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달라붙는 겁니다. 플러스가 달라붙어요. 이 마이너스 이온에. 자, 그럼 pH는 왜 증가할까요? 여기 pH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수소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수소이온이 흡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이너스기로 인해서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성이 안 되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음이온 비특이 흡착입니다. 이 음이온 비특이 흡착. 특이하지 않다. 비특이. 얘는 특이 흡착이에요. 이 배위자 교환은. 특이하게 흡착되는 거. 음이온 비특이 흡착은 그냥 특이하지 않은 거. 일반적인 거. 토양 교질의 플러스 하전 부위에 흡착된 음이온, 질산, 황산, 염소, 염산 등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흡착된 것으로 다른 음이온과 교환되는 양상. 이거는 양이온 교환 용량과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플러스 이렇게 대전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온 이런 애 들어올 거예요. 질산 오고, 황산 오고, 뭐 염산 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아까 인규몰 황임 인균 뭐였죠? 죄송합니다. 인균 황염질, 그쵸? 인규몰 황염질, 이 순서에 의해서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규몰 황염질에서 인은 다시 봐야 돼요, 인. 인은 왜냐하면 특이흡착을 합니다. 인은 무슨 결합을 하냐면은 이 배위자 교환을 해요. 반응성이 강한 음이온인 HPO4 H2PO4 플로우린 등과 만나면 비가역적으로 배위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인산은 음이온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강합니다. 인산은 가장 강한데 그러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이제 배위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역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빼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빼박이라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고 그냥 빼박으로 반응한다. 반응해서 그러면은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잘 안 되죠. 이 이루어지면 일단 결합된 음이온은 용액 중에 다른 이온과 쉽게 교환 방출되지 않는다. 바로 나와 있네요, 뒤에. 이 인산은 다른 것과 너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인산의 결핍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토양 반응입니다. 토양 반응. 토양 반응. 자,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의 경우 물에 녹아 탄산이 되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물에 녹아 탄산이 되고, 자, 탄산의 용해로 수소이온이 생성된다.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CO2가 왜 산성에 관여하는지를 지금 이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CO2가 물에 녹으면은 뭐라고 했죠? 탄산이 되고,
탄산이 용해돼서 수소이온이 생깁니다. 수소이온이 생기면은 산성이 되겠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CO2가 물에 넣어가 탄산되고, CO2가 탄산이 되고, 탄산이 용해돼서 산성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아니,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생기고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토양이. 생성된 수소이온에 의해 염기가 치환되고 치환된 염기는 빗물에 의해 용설되어 토양의 산성을 낸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쭉 있어요. 일반적인 토양에서. 여기서 수소이온이 웬만하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많이, 가장 많이. 왜냐하면 흡착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 수소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수소이온 말고도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식물에 꼭 필요한 애들, 이런 애들 붙어 있어요. 이런 애들 붙어 있는데, 자, 이 수소이온 탄산이 돼서 이 탄산이 용해로 이 수소이온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CO2에 의해서 CO2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또 여기 흡착할 거 아니에요. 흡착하면서 얘를 빼어낸다고 이렇게 띵 나가요. 그럼 칼슘이 없어지겠죠. 칼슘 결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많아지기 때문에 토양 산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활산도와 잠산도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활산도랑 잠산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활산도는 토양 용액에 서고 잠산도는 토양 입자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그리는데 자, 토양 입자에 이렇게 달라붙는 애들 있죠. 이렇게 우리 수소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수소이온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영향을 주는 애들 수소이온의 활동도 여기 이 수소 뭐라고요? 이걸 죄송합니다. 잠산도라고 합니다. 토양 입자에 붙어 있는 애들 잠산도라고 하고 자, 토양과 토양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용액이 있겠죠. 용액. 토양 용액이 있을 거예요. 중력수든 모세관수든 뭐 결합수든 용액이 있을 겁니다. 토양 용액이. 이 용액 안에 있는 수소이온 활동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활산도라고 해요. 활산도는 pH 값으로 나타낸다는 건데, 그러니까 활산도를 측정한 게 pH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잠산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잠산도는 교환성 수소와 교환성 알루미늄에 의한 것으로 토양 산도의 주요 물질. 자, 입자에 붙어 있어요. 입자에 붙어서 나중에 토양 산도에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잠산도인 겁니다. 근데 토양 입자에 훨씬 많이 붙어 있어요. 보통. 용액보다는 거의 모든 원소들이 토양 입자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산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액에서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자, 다음 토양 산성화의 원인입니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읽고 쭉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읽고 쭉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포인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들 말할 게 있으면요. 자, 토양 산성화가 왜 되느냐? 토양주 식물 뿌리나 미생물의 호흡으로 생성된 CO2가 끝났습니다. 식물 뿌리나 미생물의 호흡으로. 자, 식물 뿌리도 호흡을 하고 미생물도 호흡을 해요. 그러면은 산소를 머금고 이산화탄소 뱉어내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탄산. 그리고 탄산이 용해되면 수소이온 나온다고 했죠? 이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될 때 유기산이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비료 성분으로서 토양에 시용한 암모니아태 비롯한 질소질 비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작용에 의하여 수소이온을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NH4입니다. NH4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암모니아태 질소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NO3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수소가 지금 산소가 됐습니다. 수소 날아가죠. 수소이온 날아갈 거예요. 이 수소이온이 또 산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토양 속의 철화합물이나 살균제 비료에 함유된 황이 미생물 작용이나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황산이온으로 산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이 나오면은 수소이온을 많이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수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황은
수소이온을 만들고 산성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라. 농경지에서 작물을 수확하면 수확물에 있는 이 무기염류들이 함께 제거되므로 토양으로부터 염기를 제거. 그렇죠. 자, 토양으로부터, 그러니까 토양으로부터 작물을 제거하면은 토양부터 염기도 제거되기 때문에, 자, 이 CA, MG, K, 이런 애들이 알칼리성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알칼리성. 토양의 알칼리성에 도움을 주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없어지고, 이제 수소 이온만 갖다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성화가 되겠죠. 이 말입니다. 자, 산성 토양은 그럼 어떻게 개량해야 되냐? 산성 토양을 개량하려면은 뭐로 해야 되냐면은 염기성 토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염기성 토양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하면은 산성 토양은 개량이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 토양 개량에 사용하는 대표적 석회 물질. 이거 네 개인데 세 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생석회, CaO, 소석회, CaOH2, 탄산석회, CaCO3. 그것도 이 순서대로 좀 알고 계셔주세요. 왜냐하면 용해도가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 가장 빨리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요거 두 개예요. 생석회와 소석회는 속효성,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CaCO3, 탄산석회는 지효성, 꾸준하게 계속 효과를 보는 그 탄산석회예요. 석회 중화력 크기, 얘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숫자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고, 생석회가 가장 크다. 자, 뭐라고 여시는 생으로 만든 게 가장 세다. 생으로 만든 게 가장 세다. CaO, 생석회. CaOH2, 소석회. CaCO3, 탄산석회. 그렇죠. 자, 알칼리 토양과 염류 토양의 특성입니다. 이 표 언제 나왔냐면은 4차 시험 때 나왔어요. 4차 시험. 4차 시험 굉장히 어려웠었죠. 합격률 4%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걸 모르셨던 분들, 아니면 애매하게 하셨던 분들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약간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거 다 틀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자, 염류 직적에 의해, 일단, 염류가 뭔지 알고 갑시다. 염류가 뭘까요? 녹아있는 무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류는 그냥 무기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기물. 염류는 다양한 무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염류하면 뭐 소금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나무의사에서는 좀 화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염류 집적에 의하여 염기 포화도와 토양 용액 중 염기 농도가 높아지고 토양 반응이 중성 알칼리화 된다. 자, 염류에 뭐 CA나 MG나 K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 반응이 중성 알칼리화 된다. 집적이 되면은. 자, 염류 집적 토양의 분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개만 일단 알고 가시면은 시험에서 맞추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EC는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기전도도인데, 자, 전기전도도 어떨 때 높을까요? 염류가 많을 때 높을까요? 염류가 적을 때 높을까요? 토양 염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여 이 전기전도도 높다고 합니다. 자, 염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전도도가 높다. 자, 봅시다. 그럼 이름에 염류 들어간 애들은 일단 높겠죠. 이 기준보다는. 염류 토양 높고, 염류 나트륨성 토양 높고. 끝내세요. 나머지 작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ESP.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입니다. 이 뜻은 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 맞추겠죠? 자,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인데, 그럼 나트륨 양 많으면은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 많겠죠? 나트륨 들어간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트륨성 토양, 염류 나트륨성 토양 두 개죠. 이 두 개 높을 것 같아요. 끝. 나머지 작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SAR은 뜻도 안 볼게요. 나트륨 흡착비인데 그냥 나트륨에 관련됐다고만 봅시다. 그럼 얘도 나트륨 높겠죠? 나트륨만 높겠죠? 나머지 작고. 끝. 나머지 pH인데 요거만 하나 따르게 외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H 경우 나트륨이 많을 때 높아집니다. pH는. 나트륨이 많을 때 높아지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조그마한 법칙을 만든 건데 그 법칙 중에 가장 틀린 얘가 얘입니다. 이 염류 나트륨성 토양은 나트륨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pH는 8.5, 이 기준값보다는 낮아요.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관련된 거 이름 내 정의만 뭔지만 알아도 나트륨성 토양이니까 나트륨 퍼센트 높겠구나. 나트륨
토양이라 놓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염류 집적 토양별 특성. 염류 토양은 백색 알칼리 토양으로 불립니다. 야, 염류가 많을수록 토양이 백색을 띄어요.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표면에 칼슘, 마그네슘, 황산, 염소의 염들이 형성되어 건조기의 백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있고, 교질물이 고도로 응집되어 있어 토양 구조가 양호하지만 높은 염류 농도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이 생육할 수 없다. 너무 높기 때문에 식물이 오히려 생육할 수 없대요. 자, 다음 나트륨성 토양입니다. 나트륨성 토양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트륨 이온이라는 게 토양의 입단 구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갱이 모여있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방해합니다. 분산시켜놔요.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나트륨 토양은 염류랑 반대로 흑색 알칼리 토양으로 불립니다. 유기물이 분산되어 토양 입자의 표면에 분포하여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래서 나트륨성 토양, 흑색 알칼리 토양이라고 하고, 나트륨이나 K탄산염 또는 중탄산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강한 알칼리성을 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 교질이 분산되어 있어 경운하기가 어렵고, 경운은 땅 갈아엎는 거죠. 투수 속도가 매우 저하되며 수분 이동을 차단시켜 식물 생육이 저해되기 때문에 농경지로서 가장 불량한 토양 중 하나이다. 라고 농경지로에서 가장 불량한 토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교질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나트륨 토양입니다. 그럼 염류 나트륨 토양은 중간 특성을 지니겠죠. 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가용성 염류가 아래로 용탈되면 pH 5 이상이 되고, pH 5 이상은 아까 뭐예요? 나트륨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류가 아래로 용탈됨으로 있어서 이 염류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트륨의 역할 올라가죠. 나트륨의 역할이 올라가기 때문에 pH가 올라가고, 자, 나트륨이 교질을 분산시켜 경운투수 뿌리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됩니다. 하지만 이 염류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표면에 이동해 집적되게 되면은 다시 pH는 8.5 이하가 되고 구조도 좋아진다. 염류가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의 산화 환원 정의. 이거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이해하기에는. 시간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에서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고 합시다. 환원 상태에서는 EH가 낮고 산화 상태에서는 EH가 높다로 기억해 줍시다. 저희가 환원 상태는 어떤 상태를 부르냐면은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환원 상태는 보통 이제 천천히 힘이 별로 없이 변화가 별로 없이 느긋하게 흘러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 가져가시면 되시고, 산화는 뭔가 강력하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화학적 구조가 막 변하고 이런 상태를 가져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 상태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산화 환원 전이가 낮죠. 차가 낮다는 거고, 산화 상태는 굉장히 변화가 막심하기 때문에 EH가 높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논토양의 표층에는 O2가 공급이 잘 돼요. 산화 상태이며 다양하겠죠. 자,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을 길렀겠죠. 다 물이겠죠. 이렇게. 자, 공기에 산소 있죠. 공기에 산소가 이 표층하고 맞닿겠죠. 표층이랑. 그래서 표층은 산화 상태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층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강의를 해봤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토양 화학성 중에서 토양 생물, 토양 유기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음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 자, 이렇게 토양학 강의를 했는데요. 아직도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도 병행해서 올리기 위해서 토양학은 여기서 아주 잠시 멈추고 나무의사 다른 과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로 구독자 이제 190명이 되었는데요. 단 한 분이라도 원래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힘내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안일을 하고 유튜브 촬영 준비 및 촬영까지 마치면 어느 순간 하루가 사라지듯이 흘러요.
하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뿌듯해지고 하다 보니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점점 준비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매우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몰아내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이 예상했던 잠재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믿으세요. 믿는 대로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나무쌤이었습니다.